저체중이었던 분이 암의 진단을 받으신 경우 그 암 생존자에 있어서는 그 이후에 심혈관 질환 위험이 진단 전에 정상 체중군에 비해서 약 97% 증가하는 연구 결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 경우에 있어서 위암이나 폐암으로 진단 받으신 경우에는 3배 정도 그 심혈관 질환 위험, 합심증과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합심증에 대해서도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운비 이고은 PD입니다. 최신 의학 연구 결과를 최고의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시간. 저는 오늘 서울대학교 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오늘 연구 내용은 암을 이겨내신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연구를 주도하신 서울대학교 가정의학과 박민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민선입니다. 제가 주로 진료하는 영역은 건강한 사람들의 비만이라던가 만성질환을 진료하기도 하고요. 특정한 증상이 있는 분들의 진단을 하는 과정,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암 생존한 이후에 재발을 위해서 여러 기관에 2차 암이 생기는지 재발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그런 검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구 계획에 대해서 여쭤볼까요? 2004년에서 2009년 사이에 신장 체중을 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2015년에 그때까지 심혈관 질환이 있었는지 안 생겼는지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암 생존자의 체중이 아니라 암 진단 전의 체중이 저체중이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암 진단 받고 나중에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오히려 정상 체중분에 비해서 97% 증가했고, 암 진단 전에 비만이었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위험이 51% 증가했고, 또 과체중이라 그래서 정상 체중에서 비만 사이에 해당하는 저희 체질량 지수가 20 kg/m 제곱에서 25 사이이신 분들은 38% 정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심혈관 질환 위험은 지방이 많고 체중이 많고 한 사람들에 훨씬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암 생존자를 나중에 심혈관 질환이 생기는지를 봤을 때는, 관찰했을 때는 비만한 사람들이 오히려 저체중인 사람에 비해서 반 정도밖에 심혈관 질환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잘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은 네. 암 겪고 난 다음에 저체중이 아니라 암 진단받기 이전에 국가 검진에서 시행한, 암보다 훨씬 이전에 시행한 거에서 저체중인 경우에 그때 비만인 사람보다 앞으로 암 진단하고 치료받고 나서 나중에 심혈관 질환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주로 위암 환자를 많이 보게 됐었는데요. 그때 위암 환자 중에 워낙 체중이 많지 않았지만, 근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심혈관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체중이 많지 않고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 과거보다 운동을 잘 하니까 오히려 심장병을 막고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심혈관 질환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했는데. 네. 그리고 이전에 조금 가볍게 드시거나 제대로 드시지 않던 거를 좀 더 건강식을 하거나 열량이 없는 걸 드셨는데, 운동을 늘렸는데 열량이 없는 걸 드시면서 혈관이 조이는 순간을 만드신 거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비만보다 저체중이 더 위험하다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건데, 이게 딱 암 생존자 분에 한정돼서 적용되는 건가요? 그건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긴 하지만 암이 없었던 사람에서도 이런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미국에서 생긴 게 하나 있어요. 저희 연구 이전에 그것도 네네. 마찬가지로 저체중 집단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2배 더 증가하는 거의 비슷한 연구 결과를 나타냈던 결과가 있었거든요. 비만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라는 거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저체중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그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이런 연구가 몇 개 없기 때문에 가설 수준의 연구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 남성의 과거 흡연하셨던 분, 과거에 운동을 안 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혈관이 조금 나쁜 상태에서 암이 걸리고
암이 걸려서 체중 변화가 있었다던가 아니면 수술이라든가 항암 치료 이런 걸 하시면서 혈관계가 조금 더 나빠졌을 가능성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체중이 저체중인 분들은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덜 먹고 운동을 많이 한다거나 하는 순간에 그거를 소화 흡수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일순간 몸에 염증이 확 생기는 순간을 만들 수 있어요. 이 모든 병의 원인은 지금 염증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염증이 생긴 것들을 몸의 지방이나 에너지원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잘 제거해내지 못하면서 심혈관에 문제를 일으켰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만에서는 혈관에 지방이 쌓여서 혈관벽을 망가뜨리고 또 지방이 쌓여서 혈류가 잘 안 돌아가면서 심혈관이 나빠진다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기름이 있어서 혈관 속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면서 거기가 딱딱해지고 동맥경화가 심해지면서 막히는 것으로, 그래서 약간 다른 기전에 의한 심혈관 질환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암 진단 전에 저체중이셨던 분들에게서는 특히나 더 이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완치 후에 뭐 살찌우기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예방책이 또 따로 있을까요? 우선은 그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은 암 예방을 위한 체중 조절의 1번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암 예방을 위해서 정상 체중을 유지하라 뿐만 아니라 심장질환 예방을 위해서도 가급적 정상 체중을 유지하면 좋겠다는 것이어요. 이 암 생기기 전에도 정상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너무 네. 적게 먹거나 너무 건강식으로 야채만 먹거나 이런 거는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병이 없었을 때부터 정상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금씩 기름진 음식을 꼭 동물성 식품이 아니더라도 지방이나 단백질도 조금씩 더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암이 생긴 다음에는 만약에 평상시보다 내가 운동량을 늘린다, 안 하던 운동을 한다, 그럼 평상시보다 간식이라든가 열량 섭취를 150에서 200칼로리 정도 늘려 드시면 혈관이 갑자기 쪼이면서 이렇게 심장 혈관이 무리를 받는 일은 드물어질 것 같아요. 그럼 현재 암을 이겨내고 건강관리에 힘쓰고 계시는 분들과 이제 가족분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을까요? 네, 사실 게으른 사람들은 암 걸리는 법이 적습니다. 암 환자들은 대부분 잘 모르고 잘못된 방향으로 건강관리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과로하시고 열심히 사셨다든가 전혀 안 움직이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먹는 거에 집중을 하셨다든가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균형이 안 맞는 생활을 하신 게 문제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잘 살피시면서 먹고 움직이는 균형을 잘 맞추시면 암에서부터 자유로워지실 것 같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로 암을 이겨내신 분들이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건강관리에 더 힘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